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어제에 이어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한층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원주와 영월 영하 1도, 횡성과 평창은 영하 3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도 9도에서 11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겉옷 챙기시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웰니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화 전략의 부재와 또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2025 원주 만두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분위기는 어땠는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과 연결해 평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한이 이달 31일 마감됩니다. 지난 24일까지 강원도의 2차 소비쿠폰은 136만 5천여 건, 1,366억 원으로 대상자의 96.4%가 신청했습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다음 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강원도는 2차 소비쿠폰을 미신청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와 방화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지 않은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 숙박시설 등입니다. 포상금은 1회 5만 원,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신고는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강원도 내 모성 사망비가 4년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여성 10만 명당 임신 출산에 따른 사망자인 모성 사망비가 2015년 18.3명, 2019년 24.1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응급산모가 출산 전 머물 수 있는 안심스테이 제공과 체계적 관리 등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웰니스 산업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풍부한 자원에 비해 제도와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호텔항공외식경영학과 배준호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웰니스 산업이란 어떤 산업인지 또 최근 성장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웰니스라는 말은 웰빙, 피트니스, 그리고 해피니스 이 세 단어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반의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는 총체적 건강의 개념이죠. 그래서 웰니스 산업은 단순한 관광이나 휴양을 넘어 요가, 명상, 식이요법, 치유의 숲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웰리스 연구소 GWI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리스 산업 규모는 약 9조 6천억 달러, 세계 GDP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13조 5천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통 관광 산업보다 훨씬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등은 웰리스를 관광 자연치유가 융합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죠. 결국 웰리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행복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세계적으로도 정말 웰리스라는 이 키워드가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웰리스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에서는 웰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웰리스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 정선, 동해, 영월, 원주 등 5개 시군이 웰리스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산림치유, 온천, 식문화,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발자국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죠. 다만 아직은 지역 단위로 사업이 분절돼 있어서 산업화 측면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될 때 강원도가 진정한 대한민국 웰리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여전히 강원도의 웰리스 산업이 지역 자원을 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산업화 전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강원도의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강원도는 자원은 많지만 아직 연결의 힘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평창은 산림치유, 정선은 힐링체험, 동해는 해양 웰리스 등 각자의 장점은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중심의 단기 사업 위주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웰리스 산업은 장기적인 연구와 콘텐츠 고도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광, 의료, 예술, 숙박 등 관련 산업들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형 산업 구조로 발전할 때 비로소 강원도의 웰리스 산업이 산업적 깊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웰리스 산업은 결국 또 건강한 삶을 또 지향하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제도적으로 이런 방향성을 강화하려면 좀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강원도 웰리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통합 거버넌스와 민간 중심의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은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은 투자와 혁신으로 산업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R&D를 기반으로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정책보다 사람과의 협력입니다. 민간이 함께 움직이고 지역이 주도할 때 강원도는 대한민국 웰리스 심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도적으로 좀 이런 방향성을 강화하려면 또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산림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노년층 중심인데 앞으로는 청소년,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까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숙박, 체험, 교통, 쇼핑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예약과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의 만족도와 소비가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와 스마트 기술이 결합될 때 웰리스 산업은 미래형 복지 인프라로 성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로 가야 한다는 점이네요. 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웰리스 산업이 좀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모든 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토의 80% 이상이 산림이라 임업과 연계한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지역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품, 탄소 인증 상품 등은 환경 보존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숲을 기반으로
탄소 거래와 관광을 결합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강원도 역시 ESG 기반의 자연이 곧 산업이 되는 모델을 실현한다면 지속 가능한 웰니스 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들이 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웰니스 산업 선진국들도 각자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참고할 만한 국내외 성공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많은 해외 사례들이 있지만 저는 독일의 블랙포레스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산림 치유와 지역 경제가 결합된 생활형 웰니스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주민과 민간 기업이 함께 치유센터와 트레킹 코스를 운영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숲속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웰니스가 복지이자 산업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구조를 갖춘 셈이죠. 그 결과 블랙포레스트는 관광, 산림이 융합된 유럽형 통합 복지산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주 신림면의 피노키오 숲이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민간 중심의 산촌 생활, 워케이션 모델을 도입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마을 경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무장애 서비스 제공, 산촌 기업의 유치,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설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결국 주민이 주체가 되고 숲이 산업이 되는 형태로 강원도가 지향할 만한 국내형 웰니스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횡성 분내 구두미 마을 역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곳은 풍부한 산림 자원과 지역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 치유, 힐링 중심의 산촌형 웰니스 마을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강원도 웰니스 산업의 미래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최근 경주 에이펙 웰니스 선언에서도 웰니스는 인류 공동의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치유와 행복의 가치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주 선언이 보여준 그 메시지가 지금 강원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과 숲, 온천과 바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아우러진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원을 산업적 언어로 재구성하고 기업과 주민, 대학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치유 수도, 세계가 주목하는 웰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산업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산업입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강원도의 미래를 바꾸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치유의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웰니스 산업이 이제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도적 기반과 또 민관 협력이 잘 갖춰진다면 건강한 삶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웰니스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력이 더해져서 강원이 진정한 대한민국 웰니스 수도로 도약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라대학교 호텔항공외식경영학과 배준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전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25 원주 만두축제가 지난 일요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3회째 열린 원주 만두축제. 올해는 규모도 더 커지고 체험, 먹거리까지 또 풍성하게 진행이 됐죠. 네, 원주 만두축제가 3년 연속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찾으면서 인근 상인들이
방문객이 또 휴일까지 반납하고 나와서 만두 포장 주문 물량을 맞출 정도로 축제 반응이 좋았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서 올해 원주 만두축제는 규모를 지난해보다 4배로 늘리고 100개 종류가 넘는 다양한 만두를 선보였습니다. 또 앞으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만두 기업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중국에서 참여한 만두 기업부터 베트남, 필리핀, 네팔처럼 우리 국내 다양한 만두뿐만 아니라 글로벌 만두를 현장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24일 금요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일정으로 이번 축제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음식 판매 부스에서 다양한 만두 메뉴와 먹거리를 제공해서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또 방문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활기차고 좋은데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나왔어요. 희한하게 작년에 단골 손님이 올해 와주시는 거 보니 신기했어요. 저희가 금액을 보니까 한 1,000분 정도는 저희 매장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 좀 커졌다 그래갖고 한번 나왔어요. 훨씬 작년보다 넓어져서 좋고요. 좀 쾌적하고 다니기도 편하고 시래기 들깨 만두랑 곤드레 만두, 그다음에 매운 만두, 네, 그리고 베트남 만두. 네. 제 입에는 시래기 들깨 만두요. 거리도 다양해져서 좋고요. 그다음에 체험 현장이 따로 돼 있으니까 좀 복잡함이 없어서 좀 편한 것 같고, 네, 시내라 있으니까 교통편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옆에 국화축제도 같이 해서요. 국화축제도 둘러보고 갈 거예요.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현장은 좀 어떻게 구성됐나요? 네, 올해 행사는 원일로 일대 전체로 행사장 자체를 확대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차량 통행도 제한을 해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축제장은 만두 판매 먹거리 부스와 체험 부스, 공연장, 또 플리마켓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메인 무대와 만두 부스존, 손만두 판매존, 문화예술 체험존, 플리마켓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동선 중심형 구조로 배치가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만두 빚기를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만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시민들이 개발한 이색 만두 레시피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또 가수 송가인 씨를 비롯해서 유명 가수들의 축하 무대까지 준비가 되면서 축제장이 활기를 띄웠습니다. 원주 만두축제 홍보대사인 이현복 셰프가 또 한식 만두의 재해석을 주제로 라이브 쿠킹쇼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한 만두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축제장에는 3일 내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종류의 만두를 맛볼 수 있어서 이곳저곳 줄을 서서 직접 고르고 산 만두를 펼쳐두고 먹으면서 이 가을 날씨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원주 문화재단 홍배경희 문화예술실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 안전 문제 때문에 원일로로 그 행사장 자체를 확대를 한 거였었는데, 교통은 좀 많이들 불편을 했을 거지만 내부에 들어서서는 좀 쾌적하게 그 보행도 가능했고, 먹거리 부스랑 체험 부스 그리고 플리마켓 부스가 다 구분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기에는 이제 행사장 안에서는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즐겁게 즐기다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두 판매 부스에서도 힘들었겠지만 3일 동안 잘 많이 파셔서 행복해 하시고, 드시는 분들께서도 바가지 요금 없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외에도 다양하게 만두 관련된 콘텐츠로 체험도 즐기고 가실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축제 흥행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원주시는 올해 축제 방문객이 지난해 50만 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한 660억 원 가량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정확한 방문자는 집계 중에 있습니다. 또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소금산 출렁다리, 또 반개리 은행나무까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면서 관광 연계 효과로도 이어진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원주 만두축제가 만두하면 떠오르는 전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년 축제는 또 어떻게 준비될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과 연결하겠습니다.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림픽 개최도시 대표들과 또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이 참가해 올림픽이 가진 지속 가능성과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공유하는 국제회의죠.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지난 25일에 막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전현 올림픽 개최 도시 시장단, 올림픽 유산 관련 기관, 스포츠 전문가 등 전 세계 25개국 38개 도시와 17개 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를 찾은 멜라니 주팍 연맹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평창은 올림픽 유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도시 중 하나라며 아시아 동교 스포츠 발전의 중심지로서 평창의 역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와 청소년 대상 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올림픽 유산 사업 선도 도시로서의 실질적 성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자별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을까요? 네, 23일 열린 올림픽 레거시 포럼에서는 올림픽 유산 홍보와 기념을 주제로 2020 로잔과 2024 파리, 2028 LA 올림픽 준비 사례를 토론했습니다. 또 환경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레거시 주제로는 1994, 2016 릴레 함메르와 2002 솔트레이크, 2012 런던 사례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진행된 IBSF 아카데미 평창사무소 개소식과 올림픽 도시숲 조성 행사는 환경과 스포츠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갈라 디너에서는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만찬 장소의 감동을 재현하며 2018년도에 태어난 2018 평창 올림픽 둥이 18명이 고향의 봄과 아이에버 드림을 합창했고 이어진 전문가들의 한복 패션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4일에는 평창올림픽의 주요 유산시설을 둘러보는 투어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평창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평창군이 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긍심을 지키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2025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요? 네, 평창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2025 농림어업 총조사 시행을 위해 65명의 조사요원을 오늘 11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된 인력은 현장 방문 조사, 응답자 안내, 조사 자료 작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는 향후 각종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평창군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조사요원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 기간 동안 현장 조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태블릿 또는 조사 전산 시스템 장비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된 조사요원은 사전에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조사 대상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수행하며 담당 구역별로 태블릿 PC를 활용해 응답 자료 등을 직접 입력 전송하게 됩니다. 지원은 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평창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요. 최종 선발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네, 지역 발전의 기초 자료가 될 농림어업총조사회 조사요원 모집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또 최근 강원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도 제1호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다죠? 네, 태기 순빛길 골목형 상점가가 평창군 지정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태기 순빛길 골목형 상점가는 동평면 태기로 73번지 일원의 총면적 6,761제곱미터의 규모로 39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유입이 활발한 곳입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이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공동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다채로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평창의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앞으로도 골목한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꾸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함께 평창군 소식 나눠봤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